안녕하세요. 바이라인 플러스 웨비나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바이라인 네트워크의 심재석 기자입니다. 오늘 웨비나 주제는 VM웨어 세시와 함께하는 애니웨어 워크스페이스입니다. 코로나19 이후 원격 근무, 재택 근무 등에 대한 수요가 많아지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렇게 원격 근무나 재택 근무를 하다 보면 보안에 대한 걱정이 조금 들게 마련이죠. 어떻게 하면 원격 근무 환경에서도 안전하게 근무를 할 수 있는지 오늘은 VM웨어의 제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발표자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VM웨어 세시의 특징과 장점을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VM웨어 코리아 김욱조 상무님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상무님 안녕하세요. 네, VM웨어 코리아에서 네트워킹과 보안을 담당하고 있는 김욱조입니다. 네.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께 VM웨어 세시와 함께하는 애니웨어 워크스페이스에 대해서 설명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 후에 김욱조 상무님 발표 만나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연을 해주시기 위해서 VM웨어 코리아 강현대 부장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강현대입니다. 저는 VM웨어 코리아에서 네트워크 시큐리티 쪽 부분에서 엔지니어로 근무하고 있고요. 제가 오늘 두 가지 정도의 데모를 좀 준비를 했는데요. 끝까지 경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잠시 후에 시연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격적인 발표에 들어가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첫 번째 세션 김욱조 상무님의 발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욱조입니다. 최근 기업의 IT 톱 트렌드는 직원들이 언제 어디서나 자유롭게 일할 수 있는 애니웨어 워크스페이스 구축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어디서나 일할 수 있는 환경쯤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동안 많은 기업들이 원격 접속을 VPN에 의존해 왔는데요. 이렇게 네트워크 경계선에다가 보호를 만들고 또 접속을 이루는 보안 모델은 클라우드 애플리케이션의 보급 증가와 그리고 더 높은 보안, 또 최신 애플리케이션의 성능 요구에 더 이상 적합하지가 않다라고 봅니다. 저희 VM웨어는 원격 최고의 원격 접속 기술인 VM웨어 SD-WAN과 그리고 VM웨어 워크스페이스 1을 통해서 전 세계 어디서나 자유롭게 접속할 수 있는 SSE 폿을 제공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용자는 기업 네트워크에 안전하게 접속하고 언제 어디서나 온프레미스 또는 클라우드 환경에 호스팅된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이번 웨비나를 통해서 VM웨어 세시가 왜 필요한지 그리고 이점은 무엇인지 실제로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시연까지 포함해서 제공해 드려서 여러분들의 애니웨어 워크스페이스 여정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통적인 엔터프라이즈 환경에 대한 그림인데요. 데이터 센터 경계에만 보안 장비를 두었습니다. 이렇게 본사 네트워크 경계에다가 방화벽과 VPN 센터 장비를 두고 원격 사용자의 접속을 허용하는 이런 모델은 퍼블릭 클라우드 접목에도 어렵고요. 그리고 실제 본사 데이터 센터를 통해서 퍼블릭 클라우드를 또 빠져나가고 이렇기 때문에 실제로 매우 비효율적인 모델이다라고 보겠습니다. 이용자가 본사 데이터 센터를 거쳐서 퍼블릭 클라우드로 가기 때문에 비효율적인 거죠? 네, 맞습니다. 일단은 본사까지 왔다가 직접 가도 받고, 되는데 네, 바로 중간에서 인증받고 가도 되는데 네. 왔다 가는 거죠. 지금도 많이 이렇게 쓰고 계세요. 네. 예. 지금 트렌드를 보면 대세를 보면 분산 엔터프라이즈 환경으로 바뀌고 있어요. 물론 본사 데이터 센터는 존재하는데 애플리케이션이 점점 클라우드에서 사스 형태로 전환이 되고 있고 또 지점뿐 아니라 재택근무자를 비롯한 수많은 원격 근무자들에게도 동일한 수준의 애플리케이션 응답 속도와 보안성을 제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제는 사용자가 곧 지점이고요. 지점이 곧 사용자입니다. 만약에 직원이 1000명 규모가 있는 회사라면 지점이 1000개 있는 셈이죠. 그 1000개의 지점에 어떻게 균일한 혹은 더 빠른 응답 속도를 제공하고 안전한 보안을 보장할 수 있는가가 이제 IT 관리자의 숙제가 되고요. 점점 이제는 어디나 사무실이 되는 애니웨어 워크스페이스 환경이 되고 있다고 봐야죠. 네, VM웨어 애니웨어 워크스페이스는 결국 이제 새로운 분산 근무 형태의 직원들에게 신뢰성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목표입니다. 다양한 형태의 직원들의 경험을 관리해 주고요. 그리고 다양한 디바이스를 지원하고
일단은 뭐 빠른 응답 속도를 제공해주고 신속한 인증을 제공해주고 그런 것들이 직원 우선 정책에 부합이 되기 때문에 만족도와도 직결이 됩니다. 네. 두 번째는 제로 트러스트 보안 환경인데요. 이 수많은 지점처럼 흩어져 있는 원격 사용자들이 어떻게 어디에 접속하고 어디를 가야 되고 가지 말아야 되고 어떤 걸 다운받고 다운받지 말아야 되고 이런 상태를 계속 실시간으로 관리하면서 보안성을 제공해주는 이런 제로 트러스트 보안 환경을 제공해주는 겁니다. 제로 트러스트라는 게 어떤 의미인가요? 아무도 믿지 않는다는 거죠. 네. 아무도 네. 믿지 않고 이제 네. 지킨다 이런. 네, 의미군요. 일단은 맞고 시작한다. 네. 맞고 약간씩 열어주면서 시작한다라는 네. 컨셉인데요. 네. 예, 어떠한 그러니까 보안 자체의 어떤 끝이라고 봐야죠. 예, 저것도 컨셉이 만들어진 게 꽤 됐는데 최근에 이제 화두가 되고 있는 게 점점 더 사용자가 회사가 아니라 재택이나 원격지나 뭐 심지어 PC방이건 뭐 카페건 다양해지기 때문에 일단은 널 믿지 않고 인증부터 하고 점점 더 많은 보안을 걸어 나가는 거죠. 네. 세 번째는 작업 환경 자동화인데요. 일단 뭐 다양한 시장의 규제가 있죠. 그런 것들을 준수할 수 있는 보안성을 제공하고 또 워크플로우를 만들어 놔가지고 사용자가 들어오게 되면 이 사용자는 어떠한 보안 워크플로우를 적용한다라고 자동화시킬 수가 있어요. 네. 결국 이제 분산 근무 형태의 직원들에게 만족도를 높이는 것을 제공하는 겁니다. 저희 솔루션이 되게 다양하게 이 SSE 혹은 이제 애니웨어 워크스페이스에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는 VMware 카본 블랙 엔드포인트 보호 제품으로 아주 유명한 솔루션이죠. 그렇죠. 클라우드 네이티브. 제가 알 정도면 유명하다는 얘기죠. 그럼요. 국내에서 아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는 이제 워크스페이스 1이라는 솔루션인데요. 저희 통합 엔드포인트 관리 그리고 데스크톱 그리고 가상화 그리고 다양한 직원 경험 뭐 생산성 그리고 보안 관련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그 제로 트러스트 및 네트워크 성능 관리를 제공해주는 VMware SSE입니다. 이 세 가지를 전부 결합해서 저희는 VMware 애니웨어 워크스페이스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고 저희 회사가 최근에 밀고 있는 주요 세 가지 필라 중에 솔루션 기둥 중에 하나입니다. 네. 네. 기존에 있던 세 개가 뭉쳐서 VMware 애니웨어 워크스페이스가 탄생한 거군요.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저는 이제 이 중에서 저희 세시를 조금 더 네. 딥다이브하게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네, 세시를 논하기에 앞서서 전통적인 WAN 그리고 VPN 아키텍처를 한번 보실게요. 이 전통적인 아키텍처에서는 모든 VPN 게이트웨이하고 보안 장비가 센터에만 위치하고 있어요. 화면 오른쪽 주황색 네. 그림처럼요. 네. 근데 현재 분산 엔터프라이즈 환경에는 이 비용과 보안성 측면에서 효율적이지가 않습니다. 세시 아키텍처는 이렇게 보안 터널 엣지 포인트와 그리고 여러분이 상상 가능한 모든 보안 구성 요소를 데이터 센터가 아닌 클라우드 상의 팝으로 옮겨놨습니다. 그리고 이걸 서비스 형태로 여러분께 제공하는 건데요. 분산 엔터프라이즈 환경에 더 적합한 효율적인 네트워킹 및 보안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바로 세시 아키텍처입니다. 네. 자, 세시를 한번 정의를 해볼게요. 세시 정의를 하자면 뭐 클라우드 네트워킹 그리고 보안, 엣지 서비스가 다 통합된 겁니다. 이거를 한 곳에서 관리 및 오케스트레이션 할 수 있어야 되고요. 이런 것들이 바로 합쳐져 가지고 이렇게 저희가 Secure Access Service Edge라는 프레임워크로 가트너가 정의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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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트너가 정의한 이 그림이에요. 세시란 그림인데 그림을 보시면은 프레임워크 안에서 보시면 이 원격 사용자를 위한 엣지 서비스인데요. 사용자가 화면 오른쪽에 보시면 사용자하고 엣지 디바이스가 있어요. 그 디바이스가 있는데 그걸 둘러싼 동그란 도너츠 모양의 어떤 포함된 다양한 디바이스 인증, 관리, 네트워킹 그리고 보안 기능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게 바로 세시입니다. 뭐 100% 정확하지는 않지만 저희가 이제 VMware가 제공하는 솔루션 매핑이에요. 네. SD-WAN 그리고 워크스페이스 1 그리고 저희 보안 솔루션들을 다 매핑해서
세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시 구성 요소 중에서 워크스페이스 원이 대체 무엇인지, 어떻게 여러분들의 애니웨어 워크스페이스를 도우는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세 개의 축 중에 이제 첫 번째 걸 설명해 주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워크스페이스 원은 이미 아시는 분도 많으실 건데요. 저희 그 엔드유저 컴퓨팅 사업부의 대표 제품이에요. 그리고 통합 엔드포인트 관리 솔루션이라고 저희가 부릅니다. UEM, 유니파이드 엔터프라이즈 매니지먼트 솔루션이라고 저희가 부르는데요. 과거에는 MDM이라고 저희가 많이 네. 부르기도 했죠. 한때 MDM이 엄청 유행이었었죠. 네, 한 8, 9년 됐습니다. 네, 그것도. 아이폰 처음 나왔을 때. 네네. 지금은 이제 UEM으로 다 부르고 있고요. 저희 워크스페이스 원은 여러분께 실제 심플한 사용자 앱으로 제공됩니다. 이렇게 뭐 앱스토어 같은 데 가시면 네, 받을 네. 수 있는 앱 하나 거고요. 설치하면. 네네. 화면에서 보시듯이 뭐 PC, 뭐 태블릿, 모바일에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고요. 여러분들이 상상 가능한 모든 OS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 이 솔루션은 사전에 접근이 허용된 모든 애플리케이션에 대해서 사용자가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게 도와주는데요. 디바이스 인증, 사용자 식별, 멀티팩터 인증을 통한 싱글 사인온, 그리고 TLS 터널을 통한 안전한 트래픽 전송은 기본이고요. 애플리케이션에 적합하게 VPN을 만들어주는 퍼앱 VPN, 그리고 네이티브 VPN을 모두 지원하는 팔방미인 솔루션이에요. 네. 네. 저희 애니웨어 워크스페이스는 이 워크스페이스 원을 빼고는 논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겠네요. 네. 네. 저도 실제로 재택근무를 하면서 매일 워크스페이스 원을 쓰고 있어요. 매일. 하루에 한 워크스페이스 원이 돌아가는 게 한 20-30번 되려나요? 예. 접속할 때마다 인증이 이루어지니까 뭐 패스워드를 넣는 건 아니고요. 자동으로 인증이 이루어집니다. 네, 네. 내부 사용자인 셈이에요. 저도 결국. 종전에 사용하던 모 방화벽 업체의 VPN 클라이언트가 클래식하게 네. PC에 깔려 있습니다. 아, 근데 지금은 더 이상 쓰지를 않습니다. 버림받았군요. 네. 저희가 이제 세시를 쓰고 있으니까 네, 네. 이걸 쓸 일이 없더라고요. VPN을, IPsec VPN을. 굉장히 유명한 VPN인데 이제 안 씁니다. 아무도 안 씁니다. 워크스페이스 원은 강력한 VPN 기능도 제공하지만 디바이스와 사용자 인증 그리고 접속 가능한 애플리케이션 관리 측면에서 훨씬 더 강력한 기능을 제공하고요. 무엇보다 편합니다. 그 일종의 아이덴티티 매니지먼트 이런 것도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디바이스하고 사용자 아이덴티티 매니지먼트를 하고 제가 그때그때 패스워드를 넣을 필요가 없어요. 싱글 사인온을 제공하기 때문에 네. 너무 편합니다. 처음에 인증 한번 받으면 계속 이용할 수 있는. 네, 맞습니다. 그러면 뛰어난 실제 사용자 경험에 대해서 피드백을 한번 볼까요? 제가 좀 재밌게 넣었는데요. 이게 지금 어디냐면요. 블라인드예요. 아, 네, 블라인드로 회사 욕하는 데인데? 네, 블라인드에서 VM웨어 코리아를 치시면 이렇게 내부 직원들이 회사에 대한 평가를 넣어놨어요. VM웨어에 대한 평가군요. 네. 근데 VM웨어에 대한 평가를 넣었는데 회사의 장점을 이야기하라고 하니까 워크스페이스 원에 대한 장점을 넣어놨어요. 첫 번째로. 네. 재택근무 환경이 완벽하게 제공되는 회사다. 언제 어디에서나 자유롭게 일할 수 있는 재택근무 시스템이 직원들에게 완벽하게 제공된다는 점에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회사 평가를 하랬더니 제품 소개를 했네요. 네, 그만큼 만족도가 높다라는 얘기겠죠. 네. 뿐만 아니라 워라벨이 보장되는 회사라고 해놨는데 밑을 보시면 네, 다 재택근무. 네, 결국 재택근무랑 연계가 다 네. 돼 있어요. 시스템도 좋고 네. 잘 돼 있고 많은 직원들이 워라벨을 챙기고 있다. 뭘로? 재택근무로. 결국 이 워크스페이스 원을 통한 완벽한 재택근무 시스템이 사용자 경험과 직결된다는 생각을 그렇겠죠. 했어요. 네. 저희 직원조차도 워크스페이스 원이라고 얘기는 안 하지만 이걸로 재택근무를 완벽하게 할 수 있고 또 내가 적당한 워라벨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피드백을 적어놨거든요. 정말 누구나 다 그냥 익명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회사에 대한 비판도 쓸 수 있는 사이트에서 이러한 점들을 넣어놓은 걸 보면 워크스페이스 원이 정말 괜찮은 제품이구나 네. 라고 저는 생각할 수 있었어요. 내부 직원들도 만족하면서 사용하고 있는 그런 네. 제품이라는 말씀이시죠? 저도 사실 그 많이 생각합니다. 네. 굉장히 편합니다. 써보니까. 그러면은 영업하실 때 되게 편하시겠어요. 스스로 만족하면. 네, 근데 전달을 실제로 이제 체감할 수 있게 해드리기는 어렵죠. 왜냐하면 실제 써보셔야 이제 그렇죠. 아니까. 네. 네.
뿐만 아니라 가트너에서도 이렇게 UEM 분야의 어떤 매직 쿼드런트에서도 저희 VM웨어를 최상단 리더로 선정해 놓았습니다. 네. 뭐 사용자 경험도 좋지만 가트너의 어떤 실행력, 기술 비전 측면에서도 매우 앞서가는 솔루션이다 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VM웨어 세시팝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어떠한 서비스가 어떠한 가격 조건으로 동작하고 제공되는지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 VM웨어 세시팝은 가운데 있는 네모난 박스 안에 크게 4가지 컴포넌트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사용자 측면에서 본다면 워크스페이스 1이 설치된 원격 사용자들이 이렇게 저희 Secure Access라는 엣지 포인트로 TLS 터널을 통해서 안전하게 터널링을 만들고 보안 접속을 이루게 됩니다. VPN 같은 거죠, 저거는? 네, 거의 네. 비슷한 컨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더 많은 기능이 제공되죠, 사실은. 네. 그리고 재택근무자들도 마찬가지로 집에서 PC, 태블릿을 통해서 이렇게 TLS 터널을 접속을 세시팝으로 이룰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점 사용자뿐만 아니라 재택근무자도 SD-WAN 엣지를 쓸 수 있는데요. 조금 슈퍼유저인 경우에는 트래픽 어떤 대역폭에 민감하다라는 그런 유저는 저희가 재택용 VPN을 위한 SD-WAN 엣지를 임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월 비용을 받고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저희 그 SD-WAN 게이트웨이로 접속을 이루게 되고요. 만드는 터널이 조금 더 고급이에요. 네. 다이나믹 멀티패스 옵티미제이션이라고 DMPO 터널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트래픽에서 지터나 패킷 로스가 발생해도 이걸 자동으로 다 복원시켜주는 그러한 고급 터널이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거는 장비를 임대해 주신다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마찬가지로 지점 같은 경우는 무조건 이제 SD-WAN 엣지를 놓겠죠. 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SD-WAN 터널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자, 그럼 이렇게 접속이 다 만들어졌습니다. 전부 다 보안성이 담보가 되는 TLS 터널인데요. 이 터널들이 접속을 이루게 되면 이 팝에서 선택 옵션입니다. 여기서부터는 보안을 거치게 할 것인가, 이런 클라우드 웹 보안을 거치게 할 것인가, 아니면 클라우드 방화벽을 거치게 할 것인가. 트래픽이 왔다가 이렇게 나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렇게 클라우드로 바로 갈 수도 있고요. 그거는 이제 선택하기 나름입니다. 저희가 그 다음부터는 정말 다양한 보안 요소를 걸 수 있는 거죠. 네. 추가 비용을 내고. 네. 이 사용자 경험에는 차이가 있나요? 얼마나 많이 거치냐에 따라서? 실제 그렇게 많이 질문들 하시는데요. 저희가 개런티하는 게 이 딜레이 시간이 5ms 미만이거든요. 느껴지지는 않는군요. 네, 저희가 그만큼 고속의 전송을 보장하는 데이터 센터에다가 팝 호스팅을 하고 있어요. 네. 네. 5ms 미만. 네. 그래서 거의 느끼는 지연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종합적으로 이 엔드포인트에 대한 상황이라든지 또 이 랜 사이드의 어떤 그 무선 랜 상태라든지 단말 상태 이런 것들을 관리할 수 있는 이 통합 인텔리전스도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도 노드당 얼마 이렇게 비용을 받고 네. 제공하고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을 한 곳에 오케스트레이트해서 저희가 관리하고 모니터링할 수 있죠. 네. 이게 바로 저희 세시 플랫폼입니다. 네. 조금 더 관념적으로 그림을 만들어 봤는데요. 어떤 위치건 어떤 사용자건 어떤 디바이스건 결국 저희 세시팝을 통해서 다양한 퍼블릭 클라우드와 프라이빗 클라우드로 들어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제 기업은 자체적으로 보안 장비를 놓을 필요가 없는 거죠. 뭐 VPN도 놓을 필요 없고 또 방화벽이나 클라우드 웹 보안을 위한 추가 장비를 놓을 필요가 없습니다. VM웨어를 통해서 모든 게 해결된다. 네. 그리고 IT 관리자는 VM웨어가 제공하는 포털을 통해서 네. 그 보안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거죠. 설정하고. 저희가 제공하는 보안 구성 요소는 뭐 Secure Web Gateway, 그 CASB, 뭐 DLP, RBI, 방화벽, URL 필터링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고 있고요. 결국 아까 여쭤보신 것처럼 저희가 굉장히 고속의 데이터 센터에다가 이런 것들을 호스팅해서 성능 저하가 없는 보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용자 측면에서 이제 관리 측면에서 본다면 어떤 사용자가 만약에 사무실에서 접속을 해요. 그러면 사용자 아이덴티티를 보고 IP도 보고 위치도 보고 또 애플리케이션 허용
정보를 본 다음에 이렇게 유튜브다. 그럼 유튜브만 막을 수도 있고요. 유튜브 보게 해주세요. 네. 보안 관리자가 허용해주면 됩니다. 네. 근데 뭐 사용자가 유튜브 못 보게 하겠다라고 네. 막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가장 해피한 거는 이렇게 애플리케이션, 업무용 애플리케이션을 막는 거. 네. 반대가 되겠죠. 반대로 이제 직장인들의 꿈이죠. 네. 반대로 사용자가 집이다. 집이면은 사용자 위치와 사용자 정보 그리고 디바이스 타입 같은 걸 종합해 가지고 특정 아주 민감한 회사의 내부 애플리케이션에 못 들어보게. 못 들어가게 막을 수 있는 거죠. 이런 정책 결정이나 오케스트레이션을 다 세스팝에서 할 수 있고요. 결국 이제 지향하는 건 제로 트러스트 보안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저희가 전 세계 150개 이상의 팝을 제공하고 있어요. 세스팝을. 가장 중요한 이제 아시아 퍼시픽의 서울을 보게 되면 오늘 현재 세스팝이 이네이블이 되고요. 그리고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모든 클라우드 사업자와 5ms 미만의 딜레이 타임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가장 적용하기 쉬운 고객이 어딜까요? 글로벌하게 흩어진 사용자와 지점을 가지고 있는 글로벌 어떤, 대기업? 글로벌 대기업들이 네.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자기와 가장 가까운 위치에서 접속이 이루어지니까 네, 그렇죠. 그곳이 브라질이건 러시아건 접속이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회사가 내린 보안 정책이 적용되는 거죠. 뭐 국내에서 이제 서울에 있는데 뭐 지방 유저나 이런 분들은 별 관계가 없을까요? 마찬가지로 똑같이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집에서 근무를 하게 되면 회사 데이터 센터로 안 들어오고 더 초고속으로 접속이 이루어지는 네. 망 중립적인 그런 네. 고속 데이터 센터로 접속을 이루게 되니까요. 더 빠르다고 볼 수 있겠죠. 그냥 집에서 사용하는 회사는 전용 회사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인터넷이지 네. 않습니까? 그렇죠. 자, 그럼 워커스페이스1이 접속을 이루게 되는 CQ 액세스가 제공하는 기능에 대해서 한번 잠깐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저희가 VPN 대체를 위해서 대체 제품으로 제공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CQ 액세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단일 패브릭과 단일 정책을 내리게 되고요. 단말 쪽에다가. 그리고 제로 트러스트 액세스를 도웁니다. 사용자 아이디, 그리고 기기 유형, OS 패치, 애플리케이션 상태, 탈옥 이런 상태들 다 모니터링해요. 그 다음에 위험 프로파일을 확보한 다음에 지속적으로 인증하고 조건부 액세스를 제공합니다. 여기에는 이제 AI 기능도 포함되어 있고요. 또 모든 워크로드를 제공합니다. 사용자하고 디바이스 그리고 기업 데이터를 보호하면서 데이터 센터하고 사스에 대한 경로를 제공해주는 그러한 구성 요소입니다. 이미 저희가 워크스페이스1을 통해서 보유하고 있는 수천만 건의 클라이언트 구축 경험이 있어요. 네. 이런 노하우가 접목이 되면서 과연 이제 이 CQ 액세스에 대한 전문가가 이제 VPN을 제공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세 번째는 SD-WAN인데요. 이미 아시는 것처럼 VMware는 SD-WAN의 네. 최강자입니다. 네, 유명한 회사죠. 네. SD-WAN은 퍼블릭 클라우드로 스트레칭할 때 저희가 엣지를 자연스럽게 배포하면서 멀티 클라우드 전략을 지원하기도 하고요. 무엇보다 성능적인 측면에서 아주 우수한데 트래픽이 아주 민감하다. 이 트래픽이 어떤 회선 상태에 민감하다. 뭐 줌이라든지 오피스 365라든지 네. 뭐 이런 것들은 네. 되게 민감하거든요. 그렇죠. 회선 품질이 떨어질 때 특히 이걸 복원해주는 능력이 아주 탁월합니다. 줌이나 MS 같은 회사에서도 이 SD-WAN의 어떤 강점을 많이 저희한테 네. 설명해주고 있고요. 특히 비디오 화면에서 아주 최적화를 이루어주고 있다고 합니다. 이 화상회의 할 때 비디오가 안 좋으면 되게 답답하거든요. 네, 중간에 음성 끊어지고 네. 그럴 때 이제 자동으로 얘가 복원해줘서 사용자는 그런 어떤 에러를 못 느끼는 네. 그런 환경이 되겠죠. 자, 저희 VMware SD-WAN에 대한 가트너의 평가 또한 매우 탁월한 평가를 얻고 있는데요. 제일 높은 곳에 있네요. 네, 4년 연속 최상단 리더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왼쪽 거는 2020년 거고 오른쪽 거는 2021년 건데 네. 계속 이제 시장에서 리더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네. 리더 벤더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VMware 클라우드 웹 시큐리티인데요. 저희 클라우드 웹 시큐리티는 사스 애플리케이션 그리고 웹으로 전송되는 트래픽에 대한 위협 탐지 그리고 대응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URL 필터링, 안티 말웨어, 샌드박스, DLP, 그리고 CASB, SSL 디크립션, 또 RBI 이런 기능들이 제공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합쳐져 가지고 CWS, 클라우드 웹 시큐리티라는 모듈을 만들고 있습니다. 네. 일단 트래픽이 들어오게 되면 암호화되어 있으면 암호화를 해제하고, 그 다음에 어떤 URL로 가라 가지 마라를 저희가 정의해주고, 또 이 안에 말웨어가 있는지 샌드박싱을 해가지고 검사를 한 다음에 피드백을 주고, 그 다음에 데이터가 유출되는지 저희가 모니터링하고 손실을 방지해주고, 또 세스 애플리케이션이나 외부로 가는 사용자들이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어디에 액세스하는지 또 작업을 파악한 다음에 제어를 시켜주고, 또 이 브라우저가 어떤 악의적인 웹사이트로 가려고 하면 웹브라우저의 컨텐츠를 막아주고, 혹은 브라우저가 의심스러운 브라우저를 차단시켜주고, 그런 모든 접근자까지 해주고 있습니다. 글로벌하게 저희 그 VMware SE를 도입한 고객들인데요. 전 세계 모든 국가에서 규모와 업종에 관계없이 도입을 했습니다. 왜 VMware SE일까요? 저희 분산된 기업 업무 환경에 차별화된 가치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일단 재택근무 사용자를 포함해서 원격 사용자의 체감 품질 지수를 높이려는 곳들이 많이 사용하고 계시고요. 두 번째는 하이브리드 작업 환경을 고민하시는 분들, 그리고 클라우드 애플리케이션 채택을 늘려가시는 분들이 이 SE를 많이 선호하세요. 세 번째는 신종 웹 보안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대응할 수 없는 전문가의 힘을 빌리고 싶은 그런 분들이 회사 네트워크를 안전하게 지키려고 SE를 도입하십니다. 이런 분들께서 저희 VMware SE를 통해서 고민을 해결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저희에게 문의를 주시면 보다 자세하게 안내를 드릴 수 있는데요. 일단 특징은 이 SE는 크게 도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작게 50명이면 50명, 100명이면 100명 이렇게 파일럿 형태로 도입을 해가지고 기업에서 이제 그 사용자의 피드백을 받아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점진적으로 늘려가실 것을 저는 권장을 드리고요. 누구부터 먼저 해봐야 될까요? 일단은 재택근무자가 많고 또 이동성이 아주 많은 그 분들이 수시로 기업 애플리케이션이 접속해야 된다. 인증을 확실하게 받고 보안성을 제공받으면서 그런 사용자가 많다면 우선적으로 시범적으로 도입을 고려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제 설명은 모두 마쳤고요.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순서로 저희 SE 데모를 강현대 부장님께서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첫 번째 세션 마쳤고요. 네, 우리 강현대 부장님 두 번째 세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현대 부장님을 모시고 세시 데모를 한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일단 소개받은 강현대입니다. 제가 준비한 거는 세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세시 데모 동영상을 준비를 해드렸고요. 제가 준비한 건 두 가지 정도로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제가 보여드릴 부분은 앞에서 김욱조 선생님이 이제 전달드린 워크스페이스 1을 가지고서 필터링하는 부분을 조금 데모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화면에서 보시게 되면 저희가 이제 VMware 세시팝 안에 이제 시큐어 액세스를 터널링을 해줄 수 있는 UEM이라는 컴포넌트가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워크스페이스 1을 사용하는 사용자들이 TLS 터널을 통해서 UEM으로 접속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 이 UEM에서 하는 역할들은 이 유저에 대한 인증 그리고 IP에 대한 신뢰를 확보를 하고요. 만약에 이 지정된 사용자, 접속한 사용자가 올바른 사용자다. 그러면 그 사용자에 따라서 허용되는 URL 아니면 이제 거부할 수 있는 URL을 지정을 해서 이제 서비스를 제공을 해드리는 부분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동영상 시큐어 액세스에 관련된 부분은 이 해당되는 유저가 접속을 해서 실제 유튜브로 해서 동영상을 끌어오는 장면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한 장면은 허용이 되지 않는 사이트를 접속을 해서 이 사용자가 실제 거부가 되는지 그리고 이제 따로 이제 데이터 센터를 프라이빗하게 좀 구성을 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 센터 안에 그냥 HTTP로 구성되어 있는 홈페이지가 하나 있습니다. 그 홈페이지 네임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여기까지 접속하는 시연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 부분이고요. 앞에 설명드린 부분은 간단하게 설명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시나리오 부분이고요. 실제 앞에 설명드린 부분에 한해서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으세요. 실제 운영하시는 오퍼레이션을 하시거나 아니면 세시를 운영하시는 부분이라고 하시면 이렇게 UEM이 저희 세시팝 안에 들어와 있는 부분에 접속을 하시게 되세요. 그래서 유저 패스워드를 인용을 해서 접속을 하시게 되면 UEM 콘솔은 이렇게 GUI 베이스로 보기 편하시게 구성이 되어 네.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구성에 들어와 있는 부분을 들어와서 보시게 되면 디바이스 그리고 사용자 유저 아이디 베이스의 정책들을 보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지금 가지고 있는 거는 유저가 2개로 있고요. 이 해당되는 유저 그리고 유저 중에 사용하고 있는 단말들을 다음과 같이 보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단말을 봐서 좀 설명을 드리게 된다고 하면 첫 번째 단말 같은 경우는 iOS를 기준으로 한 단말이고요. 두 번째는 안드로이드 베이스의 단말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지금은 보여지는 단말은 2가지 타입이지만 물론 윈도우도 적용이 되고요. 맥OS도 사용을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단말 내에서 컨피그레이션을 내가 그러면 URL 베이스에 허용되는 사이트와 거부할 수 있는 사이트를 어떻게 지정을 할지에 대해서 이제 컨피그레이션을 만들어 놓으실 수가 있으시고요. 실제 이 터널은 사용자가 이제 세시, 팝까지 연결되는 터널 부분이고요. 여기 보시는 저 URL들에 대해서는 이제 뭐 블락이라든지 아니면 뒤에 보여드리는 뭐 다른 URL, 뭐 유튜브 같은 경우는 이제 허용에 대한 부분을 이제 적용을 하게 되고요. 실제 사용자 입장에서 보여지는 그 특수한 A라는 사용자가 접근하거나 아니면 거부될 수 있는 URL들을 여기서 지정을 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우측 같은 경우는 타이핑으로 넣으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뭐 손쉽게 알고 계신 사이트들을 추가하실 수도 있으시고요. 아니면 기업 내에서 사용하고 있는 특정 URL, FQDN이 있으시다 하면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화면 같은 경우는 A라는 사용자가 실제 아이패드를 이용해서 접속을 하게 되는 부분이고요. 이 아이패드가 실제 인용이 되어 있다고 하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뜨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이패드 사용자는 특정 터널에 연결이 되어 있고 이 사용자는 디바이스 아이디는 이렇고 유저 그룹은 어떻게 돼 있다.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고요. 향후에는 만약에 세시를 도입을 하셔서 워크스페이스 1을 사용하신다고 하면 지금 데모에서 보여드리는 거는 유저 아이디를 기준으로 했지만 뭐 만약에 그룹의 대상을 하시거나 아니면 유저 네임에 대해서 어떤 특정 팔리시를 만들어서 더 적용을 하실 수가 있게끔 구성이 가능하세요. 그래서 요 유저는 디파이닝 워크스페이스 1에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으신 거고요. 실제 이 유저가 그러면 워크스페이스 1이 UEM이 위치해 있는 세시팝으로 연결되어 있는 걸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 터널 구성을 보시게 되면 그린으로 체크박스가 3개 들어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럼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하면 실제 세시 안에 있는 UEM과 터널이 맺어져 있다고 이렇게 판단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거부가 되는 사이트가 있을 겁니다. 뭐 CNBC 라고 하면 이런 식 죄송합니다. CNBC 같은 경우는 이렇게 블락을 해서 막으실 수가 있으시고요. 그렇지 않고 유튜브 같은 경우는 허용이 되어 있죠. 그래서 유튜브 같은 경우 허용을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유튜브 사이트로 이동이 당연히 되겠고요. 유튜브에서 만약에 저희가 하나의 동영상을 호출을 해서 한번 실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실행을 하게 되면 그 동영상이 이제 송출이 될 거고 사용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유튜브를 감상을 해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 앞에 이제 김용철 상무님이 말씀해 주신 내용 중에 네트워크에 대한 모니터링은 오케스트레이터라는 녀석이 한다고 말씀을 잠깐 언급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유튜브를 틀어놓고 실제 그 오케스트레이터가 있는 화면으로 전환을 해서 한번 보려고 합니다. 아까 전체 데모 시나리오 있는 토폴로지에서 보시면 우측 하단에 있었던 홈페이지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홈페이지로 접속했을 때 보여지는 화면이고요. 요거는 따로 저희가 서드 파티로 만들어 놓은 거고요. 실제 이 화면은 그 저희 SD-WAN이 제공하는 오케스트레이터 화면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트워크에 대한 모니터링 그리고
네트워크의 안정성을 이제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이제 좀 전에 봐드렸던 유튜브 같은 것도 보시면 위에서 세 번째 이렇게 유튜브로 시청한 근거 자료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마지막에 하이퍼텍스트로 되어 있었던 홈페이지 부분이고요. 거기에 해당되는 데스티네이션 IP까지 이렇게 확인을 하실 수가 네. 있으세요. 그래서 워크스페이스 1 더하기 이제 저희가 가지고 있는 SD-WAN의 장점을 가지고 워크스페이스 1에 대한 네. 시나리오를 이렇게 세시팝에서 활용을 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화면은 SD-WAN이 가지고 있는 오케스트레이터 화면이라고 봐주시면 네네.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에 잠깐 제가 설명드렸던 워크스페이스 1에 대한 그 장표를 다시 한번 보면서 랩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유저가 iOS, 아이패드를 이용을 해서 접속을 했었고요. 그 아이패드를 이용한 사용자가 접속한 거는 맨 처음에 블락된 사이트 어느 건가에 있겠죠. CNBS에서 블락이 됐던 부분이 하나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이 사용자가 세시팝을 이용해서 UM을 인증을 받고 유튜브로 해서 이제 데이터를 땡겨서 동영상을 본 게 하나가 있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셨던 화면은 그 HTTPS를 통해서 이쪽에 있는 하나의 그 하이퍼텍스트 홈페이지만 그냥 네, 끌어왔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보셨던 오케스트레이터라고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화면은 실제 사용자가 이 VM의 오케스트레이터 화면에 들어가서 특정 사용자 아니면 일반적인 사용자들이 어디로 접속을 했고 접속했을 때 얼마만큼의 데이터를 소모를 했는지에 대한 부분을 분석을 해서 보여주는 게 SDN 오케스트레이터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는 워크스페이스 1을 사용한 세시의 데모를 네네. 보실 수가 있었고요. 이제 두 번째를 좀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두 번째는 옵셔널하게 이제 저희가 얘기하는 CWS 부분입니다. 네. 클라우드 웹 시큐리티 부분이고요. 제가 준비한 거는 Threat Protection하고 URL 필터링. 뭐 URL 필터링은 워크스페이스 1을 사용하셔서 구성도 가능하시지만 클라우드 웹 시큐리티를 사용해서도 가능하세요. 그래서 두 번째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네. 이 화면을 보시게 되면 이게 오케스트레이터의 화면이세요. 오케스트레이터 화면에 클라우드 웹 시큐리티라는 구성이 있습니다. 클라우드 웹 시큐리티라는 펑셔널이 있고 그 펑셔널 안에 들어가시면 실제 미리 세팅되어 있는 Policy 1이라는 녀석이 있습니다. 이 Policy 1은 보시는 바와 같이 SSL 인스펙션 분석을 한다거나 URL 필터링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 컨텐츠 필터링, 뭐 예를 들어 제가 뭐 exe 파일이라든지 아니면 외부에서 zip 파일을 가지고 올 때 이 파일들 자체가 실제 안전한 파일인지 아니면 뭔가 문제가 있는 파일이라든지 이런 거를 분석을 해주는 기능들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마찬가지로 컨텐츠 부분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는 실제 URL 필터링과 관련된 팔리시를 사전에 좀 정의를 해놨습니다. 기본적으로 밑에 세 개가 있는 부분은 디폴트로 실행이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뭐든지 일단은 allow로 해서 출발을 하게 되고요. 첫 번째 스렛, 그러니까 위협 탐지 기능에 대해서 일단 팔리시를 좀 보게 될 거고요. 위협 탐지에 대한 부분은 malware라든지 아니면 D-Day detection, 뭐 공격 같은 부분에 대해서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발생을 할 때는 일단 기본적으로 차단을 하는 부분으로 팔리시가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보실 부분은 URL 필터링 부분입니다. 기본적으로 URL 필터링은 저희가 다음과 같이 템플릿이 미리 사전 정의가 되어 있으세요. 이거를 사용하셔서 정의를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필요에 따라서는 아까 워크스페이스 1에서 보신 것처럼 URL 베이스, 타이핑 베이스로 제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URL 필터링은 저희가 갬블링이 기본적으로 필터링이 되어 있으세요. 갬블링 뭐 좋아하실 수도 있겠죠. 뭐 가끔 해외 나가면 이제 하시긴 하시는데 뭐 그런 부분들을 기본적으로 팔리시로 지정을 해놨고요. 이 부분을 오케스트레이터에 들어가 있는 엣지 장비에 팔리시를 적용을 합니다. 이 팔리시의 내용은 뭐냐면 간단합니다. 여기 보시면 설명을 조금 드리면 소스는 어디에서 출발하던 상관이 없습니다. 엣지 장비가 있는 대형, 뭐 지점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원격 아니면 여러 브랜치가 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내부에서 출발하는 모든 사용자들에 대해서 디파인을 하게 되고요.
데스티네이션은 뭐 물론 인터넷으로 나가는 녀석에 대해서 데스티네이션을 잡게 됩니다. 네, 그렇게 하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액션입니다. 액션 아이템에서 보시게 되면 CWS를 지정을 해 주실 수가 있으세요. 네. 그래서 CWS에 저희가 미리 사전에 만들어 놓은 룰을 그냥 땡겨서 사용을 하시게 되고요. 그렇게 된 경우에 이제 엣지 밑에 있는 사용자가 이제 테스트를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VM웨어 홈페이지로 테스트를 하게 되고요. VM웨어는 저희가 allowed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열리게 되고요. 재미난 점은 또 하나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게 되면 이렇게 서티피케이트를 중간에 있는 저희 CWS를 수행하는 녀석이 프락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 녀석이 받아서 이 인증서를 엔드 유저한테 발급을 해주고 실제 이게 정상적인지 문제가 있는 녀석인지를 확인한 후에 실제 프론트엔드죠. 네. 클라우드 쪽으로 나가신다거나 이아스 쪽으로 접속하는 부분에 대해서 허용할지 차단을 할지를 이제 결정을 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저희 세시팝에 있는 클라우드 웹 시큐리티 부분에서 수행하는 하나의 역할 중에 하나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VM웨어 같은 경우는 저희가 블락이 안 되어 있고요. 이제 여기서 보실 블락되는 사이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 gambling.com 가끔 이제 보시면 뭐 어디에 여행 가시면 많이들 가시죠. 그러면 이제 request block이라고 해서 이렇게 나와 있고요. 밑에 보시면 이제 URL 필터링 때문에 이제 블락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팔리시 중에 첫 번째는 하나 보신 거고요. URL 필터링을 보셨고 두 번째는 threat 위협 감지에 대해서 어떻게 적용을 하는지 보실 수가 있으세요. 지메일을 통해서 하나의 문제가 있는 메일을 받았습니다. 이 문제가 있는 메일은 뭐 자동차 광고 메일이고요. 이 안에 있는 이제 어떤 파일을 실행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사용자 입장에서. 이럴 경우에 이 파일 자체는 아래 보시게 되면 exe 파일로 해서 어떤 특정 덧웨어나 아니면 뭐 D-Day 공격을 위한 스파이웨어 같은 걸 심기 위해서 이제 미리 사전에 포팅이 되어 있겠죠. 그래서 이런 malware 디텍션을 통해서 저희 세시팝에서는 안정화된 네트워크를 보완해 드릴 수 있는 장점으로 이런 malware 디텍션 기능까지도 포함이 되어 있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저게 멀웨어라서 맞습니다. 차단된 거죠? 네. 일반 정상적인 파일이면 차단이 안 될 수 맞습니다. 있는 거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고요. 가장 운영자분들이 또 중요하시게 느끼는 부분이 그러면 오탐은 없는지 실제 이게 그렇죠. 정탐인지 이거를 파악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로그 자체도 이렇게 남겨드리게 됩니다. 뭐 첫 번째 저 유저 아이디를 가지고 지메일에 접속한 유저가 malware 디텍션에 블락이 됐다. 라는 부분도 보실 수가 있으시고요. 실제 클라이언트 IP 그리고 어떤 malware 디텍션이 있었는지 이러한 세부적인 정보까지도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웹 시큐리티를 사용을 하시게 되면 되게 간단하게 사용을 해 보실 수가 있으세요. 그리고 워크스페이스 1이 이제 적용되어 있는 클라이언트들 입장에서 보시게 되면 아까 첫 번째 데모에서 보셨던 것처럼 워크스페이스 1을 사용하는 유저가 이러한 워크스페이스 1이 연동되어 있는 이제 UEM에 연동이 될 거고요. 그룹 아이디, 유저네임을 사용을 해서 적용을 받으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터널이 정상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한 번 더 보게 될 거고요. 터널은 마찬가지로 그린의 체크박스로 해서 TLS 터널이 실제 세시팝까지 정상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으시고요.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gambling.com을 쳤을 때 디텍션에서 차단되는 부분까지 해서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동영상 시나리오는 이렇게 준비를 해서 마쳤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이 동영상을 준비하면서 전달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뭐냐면 실제 모든 네트워크를 관리하시거나 보안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가장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내가 내부에 있는 이 유저들이 외부로 나갈 때 어디에 어떻게 접속을 하고 그렇죠. 실제 그 접속한 사이트에서 멀웨어나 아니면 어떻게 들어오는 건지를 감지를 못하세요. 그리고 그게 제일 문제죠. 제일 문제죠. 그렇다고 거기에 방화벽을 내부단에 설치를 하시고 L4, L7, IDS, IPS 모든 부분을 다 넣으시는데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으시다라는 부분이 이제 세시의 하나의 주요 포인트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GUI 베이스로 되게 간단하게 잘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시를 조금 고민을 해보시는 고객분들은 이러한 데모를 좀 참고하시고요. 필요한 데모나 아니면 추가적인 구성이나 아니면 보고 싶은 부분이 있으시면 저희 쪽으로 컨택을 주시면 더 세부적으로 준비해서 보여드릴 수 있게끔 하는 기회를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강현대 부장님의 시연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까지 흥미로운 발표와 시연 잘 들었습니다. 오늘 웨비나는 여기까지입니다. 좋은 발표해 주신 김욱주 상무님 감사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강현대 부장님도 시연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은 더욱 감사드리고요. 바이라인 플러스는 다음에도 다시 알찬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